여러분, 정부가 착한 임대인이라며 혜택 주던 정책, 이제 와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올리지 말라 해서 안 올렸는데 이제는 왜 비거주 1주택자라고 불이익을 주냐? 지금 서울 전세시장에서는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전세 공급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 축소가 무엇인지, 왜 시장이 불안해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세 시장에 어떤 파장이 올 수 있는지 쉽고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집주인도 세입자도 동시에 불안해지는지 한 번에 이해되실 겁니다. 최근 정부는 살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 중입니다. 핵심은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즉 장특공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오래 보유했을 때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여기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혜택을 줄이자 이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에 집만 사놓고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으면 공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안 사는 집이면 팔든가 직접 들어가 살라.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가장 크게 반발하는 사람들은 과거 정부 정책을 믿고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상생임대인 제도죠.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전세난 심했던 시절 정부는 집주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세금 5% 이상 올리지 마세요. 세입자 계속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세제 혜택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이 뭐였냐? 바로 2년 실거주 의무 면제였습니다. 원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실제 거주해야 했는데 상생임대인에게는 예외를 준 겁니다. 즉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한 거예요. 세입자 계속 살게 해도 괜찮다. 직접 안 살아도 혜택 주겠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비거주니까 혜택 줄이겠다. 시장에서는 당연히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번 정책이 무서운 이유는 세금보다 전세시장 영향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비거주 1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집을 판다. 두 번째,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간다. 그런데 둘 다 결과적으로는 전세 물량이 줄어듭니다. 왜냐? 집을 팔 경우에도 실거주 매수자가 들어오면 전세는 사라지고 직접 들어가 살아도 역시 전세는 없어집니다. 결국 정부는 매매 공급은 늘리려 하지만 전세 공급은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 거죠. 문제는 지금 서울 전세 시장이 이미 불안하다는 겁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이 2015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지금도 전세가 부족한데 여기서 공급까지 줄면 전세 가격은 더 뛸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의 비거주 1주택 무려 83만 호로 추산됩니다. 서울 개인 소유주택의 약 30%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죠. 그리고 이 사람들 모두가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살지만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 집을 미리 사둔 경우, 은퇴 후 서울 이동을 준비하는 경우, 직장 때문에 잠시 다른 지역 사는 경우, 부모님 돌봄 때문에 떨어져 사는 경우, 현실에서는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말하는 불가피한 비거주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실수요로 인정할 건가? 자녀 대학 준비는 인정? 지방 발령은 인정? 맞벌이 부부는? 이 기준이 애매하면 결국 시장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집주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세금 자체보다 정책 신뢰 문제입니다. 정부 말 믿고 움직였는데 나중에 기준 바뀌면 어떡하냐? 이 불안이 커지고 있는 거죠. 특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책 방향 하나에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정책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처럼 거주 안 해도 된다더니 이제는 거주 안 했다고 불이익 준다. 이런 신호가 반복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점점 방어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보통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왜냐? 집주인 입장에서는 미래 리스크를 감안해 전세금을 더 높게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입자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거죠. 물론 정부 논리도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고 실거주하지 않는 보유도 많다 보니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야 한다. 이 고민 자체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 부족 상황에서는 기존 주택이라도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하니까요. 문제는 속도와 방식입니다. 너무 급하게 규제를 바꾸면 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전세 공급이 이미 부족한 시점에서는 부작용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앞으로 시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부는 매물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부담이 큰 경우에는 매도 선택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두 번째가 더 문제입니다. 상당수는 오히려 버틸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지금 서울은 다시 들어오기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대출 규제, 높은 집값, 한번 팔면 다시 못 들어올까봐 쉽게 처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매도 대신 전세를 줄이고 공실 매물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 만약 이렇게 되면 실제 전세난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원하지만 시장은 전세 공급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불안해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부동산 시장은 한번 신뢰가 흔들리면 정책 효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번 규제가 서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전세난의 시작이 될지 앞으로 시장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거주 1주택 규제 강화 필요하다. 아니면 전세 시장만 더 불안해질 것이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부동산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